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잉크젯 랩 이진솔 연구원입니다. 잉크젯 연구에서 폭을 넓혀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던 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3차원 생체모사 스캐폴드 제작을 위한 프린팅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이오 프린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는 세포와 세포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세포와 세포를 이루는 구조와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섬유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와 환자 사이에는 시약이나 치료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많은 인력과 돈,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바이오 프린팅으로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만듦으로써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다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3D 프린팅의 특성인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성을 이용하면 다양한 세포 구조를 모방하기에 용이합니다. 앞으로 간 세포, 근섬유, 켈로이드 피부 등의 구조를 모방하여 테스트 샘플을 만들어 실험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프린팅을 위해 프린터와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3층 로봇 구동을 위해 보드는 아커스사의 보드를 이용하였고 해당 펌웨어의 구동은 제어 계측 프로그래밍 언어인 랩뷰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린팅 헤드는 한멜트 일렉트로 스피닝, 접촉식 디스펜서, 비접촉 한멜트 디스펜서 총 3가지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비접촉 한멜트 디스펜서의 경우 CCD 카메라와 LED를 다름으로써 제팅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멀티 헤드로 구성된 3가지 방식의 프린팅 헤드를 채택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프린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작한 프로그램은 프린팅 3차원 이미지를 레이어별로 수정할 수 있게 CAD 기능을 넣었습니다. 상용 수치 제어 언어인 G코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기와도 호환이 됩니다. 데이터 변환 관점에서 볼 때 저희 프린팅 과정은 출력 이미지, STL 파일, G코드 파일, 프린팅 순으로 되어 있는데 STL 파일 제작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큐라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G코드 파일을 생성하거나 불러 읽어드려 프린팅 펌웨어에 사용 가능한 명령어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펌웨어의 특징으로는 선입선출 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스티드 모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굴곡이 있는 표면도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들고자 하는 스캐폴드란 무엇인가? 스캐폴드는 세포 기능 제어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세포의 기질입니다. 조직의 구조적 지지체 그리고 세포의 접착 유도 물질의 역할을 합니다. 스캐폴드의 주요 특성으로는 세포 부착이 가능하여야 하고 다공성이며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 생분해성이어야 합니다. 제작 방식에는 세포를 포함하는 방식,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3차원 생체모사 스캐폴드 제작을 위해 근섬유 스캐폴드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근섬유의 다발로 이루어진 정렬된 지지체는 큰 기계적 강도를 지닙니다. 이는 근섬유가 가지는 고유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이를 모방하여 그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정렬된 패턴의 스캐폴드, 그리고 무작위 패턴의 스캐폴드로 나뉘어 실험하였습니다. 프린팅 방식은 한멜트 일렉트로 스피닝을 사용하였는데 한멜트 일렉트로 스피닝은 고분자 소재의 재료를 녹여 전기 수력학 방식으로 프린팅하는 방식입니다. 노즐 끝단에 수킬로 이상의 전압이 형성되어 노즐 끝단에 뾰족한 테일러 콘 형태의 액적이 형성되어 차징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 노즐의 직경보다 작은 액적을 토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는 그림 2와 같습니다. 실험에는 직접 쓰기 방식의 한멜트 일렉트로 스피닝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수집기가 다차원으로 움직이면서 패턴을 그리는 방식으로 그 속도에 따라서 제팅 형상이 나뉘게 되므로 해당 파라미터 조절이 중요합니다. 멜트 일렉트로 스피닝 헤드는 압력 공급을 위해 EFD 공합 공급기를 사용하였고 노즐과 몸체는 열을 가해야 하고 전기가 통하여야 하므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기인 플레이트에는 고전압 서플라이에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폴리카프로락톤을 사용하였는데 이전에 히알루론산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히알루론산이 표면 장력이 높은 이유로 폴리카프로락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카프로락톤은 생분해성 재료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분해가 완료되며 매우 낮은 60도의 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프린팅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프린팅 장비의 경우 스텝 모터에 분해능이 존재하는데 저희 장비의 경우는 3.8 마이크로미터가 최소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동거리는 3008 마이크로미터의 배수로 이동하여야만 반올림 없이 신호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한 펄스가 입력된다고 하더라도 벨트의 인장과 같은 이유로 3.8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오차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과잉 전하의 해소에 있습니다. 노즐 끝단에 일어난 코로나 방전으로 생긴 과잉 전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에 가까울수록 과잉 전하의 해소가 잘 일어나게 되어 출력물의 높이로 인해 유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측 높이가 높아져 그라운드에서 멀어지게 되면 과잉 전하의 해소가 잘 일어나지 않아 출력물끼리 밀어내 적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착 지점과 노즐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 선폭을 줄이고자 속도를 빠르게 하면 증착 위치보다 노즐이 앞서 나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진행 방향으로 프린팅 이미지를 보정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 그림 1처럼 정렬된 패턴과 랜덤한 패턴을 얻었습니다. 이를 한 레이어 그리고 두 레이어 중첩하여 프린팅한 샘플에 순천향 의생면 연구소에 맡겨 근세포 배양을 해본 결과 랜덤 패턴에서는 한 레이어 인쇄한 결과보다 두 레이어 중첩하여 프린팅한 결과가 확연히 세포가 많이 배양되었지만 정렬된 패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프린팅 간격이 너무 커서 스캐폴드 사이로 세포들이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스캐폴드를 가열 압착하는 방식으로 스캐폴드의 밀집도를 보완하였고 랜덤한 출력물을 정렬한 패턴과 선폭을 동일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여 실험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